기적의 치료제에서 가짜약이 되어버린 임보사 K주. 안 맞았다면 어땠을까? 지금 엄마가 살아있을까?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이제. 공부가 아프면 그 때문에 그런가 막 이런 생각 들고. 임보사를 700만 원 주고 맞았던 이유는 한 번 맞으면 최소 2년 동안 안 아프다고 해서 맞은 거였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약이 가짜 약이라는 거잖아요. 임보사 K주에 대한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멀쩡한 약이면 이거 허가해준 사람들 전 진짜 딱 엄마 맞았던 것처럼 똑같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임보사 K주의 허가 과정을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승인을 하기 위해서 사람만 바꿔가지고 같은 회의를 했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가짜약이 탄생된 배경.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선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렇게 안전에 관심을 안 쓸 거면 그냥 아예 이름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식품의약품 허가처로 바꾸시든지. 안전이란 말을 쓰실 거면 정말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이노베이션, 혁신적인 관절염 치료제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 임보사 K주. 한 대에 무려 약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이나 하는 고가의 주사지만 한 대만 맞으면 약 2년간 무릎의 통증이 없어지고 관절염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알려졌었습니다. 그 때문에 환자들 사이에선 이른바 기적의 신약으로 불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7년 7월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 임보사 K주의 판매를 허가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지난 5월 돌연 임보사 K주의 품목 허가를 취소합니다. 일각에선 제2의 황우석 사태라 불린다는 임보사 K주 사태. 추적 60분이 그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지난달 1일 우리는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고 윤미아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다는 윤 씨. 한 이틀에 한 번 꼴로 저희들 보는 앞에서 우셨어요. 그냥 엄마 살기 싫다고, 너무 아프다고. 내가 암 치료만 하면은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릎까지 또 아파버리니까 너무 힘들다고. 환자마다 편차가 있을 텐데 저희 엄마는 진짜 극심하게 호소를 했으니까 그 극심하게 호소를 함으로써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못 잤고 그로 인해서 암이 재발하는데 분명 악영향을 무조건 끼쳤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어도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건. 대체 윤 씨의 죽음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지난해 윤미화 씨는 난소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수술을 했을 때 의사 선생님 직접 불러서 깨끗하게 수술 잘 됐다고 저한테 직접 그랬었거든요. 엄마 몸속에 걷어낼 수 있는 종양 다 걷어냈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마지막 3차 항암하고 CT 찍었을 때 더 너무 깨끗하다. 더는 보여드릴 게 없다. 깨끗하다고. 3개월 뒤에 봅시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엄마 치료. 실제로 당시 윤 씨의 입원 기록엔 수술 후 암이 보이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뒤 암이 재발합니다. 3개월 만에 재발이 됐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그 의사 선생님도 하는 얘기가 이렇게 빨리 재발된 경우는 드물다. 가족들은 윤 씨의 난소암이 재발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지금 품질 보증서. 특히 이제 품질 보증서에서 통증 증상을 안 하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과한 안정성 입증된 치료제입니다. 이거를 지금 맞은 지 1년이 지나서 제가 이걸 보관을 해놓고 있었어요. 이런 비싼 약하고 막 이런 좋은 치료를 받았구나 싶어서 오죽해서 이걸 제가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있었어요.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2달 후 700만 원에 달하는 관절염 치료제를 시술받았다는 윤 씨. 약품 사용 설명서엔 악성 종양 과거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과 상의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분명
맞기 전에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악성종양이 혹시라도 생기다면 그 걱정이 된다. 전혀 없다. 그럴 가능성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한테 종양 이거 받고 사람한테 종양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획기적인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맞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이 주사에. 무릎도 많이 치료해가서 저희랑 같이 살고 싶어졌을 때고 안 아픈 상태로 저희랑도 같이 많이 놀러 가고 싶고 많이 살고 싶어서 이 주사도 맞은 거예요, 저희 엄마는. 관절염 치료를 받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싶었다는 윤 씨의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유통 중인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서도 미국 임상용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윤미아 씨가 한창 항암 치료로 고통스러워하던 지난 4월 가족들은 뉴스를 통해 윤 씨가 시술받은 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해당 약품 속에서 종양을 유발하는 세포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윤 씨의 암이 재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가족들. 꼭 인부사 때문에 재발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지만 또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거죠. 계속 기사를 볼 때마다 인부사 얘기가 뜨고 뭐 한 기사 나오는 거 볼 때마다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이런 주사를 엄마는 두 쪽을 다 맞았으니. 엄마한테는 환자한테는 시시한 거죠. 이제 알면 충격받으니까. 모르고 갔어요. 네. 발표자료만 이 일을 모르고 갔어요. 절대 엄마한테 모르게 해라. 정신적으로 피해가 있으니까. 결국 암이 재발한 후 불과 10달간의 짧은 투병 끝에 윤미아 씨는 난소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집에서 봤어요. 집에서 왔어요. 이 자리에서 여기다가 이제 그 등받이 있잖아요. 네. 등받이 갖다 놓고 밑에 계속 따뜻하게 누워있고. 전기장판 깔아놓고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데리고 가고 주물러 주고 지네들하고 잠도 여기서 네 식구 다 같이 자고 그랬었죠. 여기다 다 같이 주무시고. 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파에 몸을 기댄 채 고통스러워하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그날의 기억은 선명히 남아 가족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원망스럽죠. 무슨 게 그냥 말랑 같이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동일한 관절염 치료제를 시술받은 후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이가 또 있습니다. 3년 전부터 극심한 무릎 통증을 느껴왔다는 정미정 씨. 지난해 1월 문제의 관절염 치료제를 시술받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다리 아픔은 좀 많이 오래됐었어요. 오래됐다가 이제 이때쯤 기어서 올라가가지고 너무 아파서 가서 찍었죠. 그런데 시술을 받고 1년 5개월 후 정 씨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갑자기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유방암 가족력도 없고 평소 건강했다던 정 씨. 과거 건강검진에서도 유방암을 의심할 만한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때문에 관절염 치료제가 종양을 유발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자료를 이렇게 제가 있던 집에 항상 모아놔요. 이렇게 오면은 병원 갔다 오면 모아놓은 거 퇴근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보니까는 더 막 그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인보사 이거는 인보사 때문이다. 그게 안 맞았으면 이 사람이 암이 안 걸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6월 정 씨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현재는 항암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암이 제대로 치료될 수 있을지 두렵다고 합니다. 종양세포가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디 숨어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또 어느 시점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이들을 공포에 빠뜨린 관절염 치료제는 인보사 K주. 중증 관절염 환자들을 위해 코오롱 생명과학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입니다. 2017년 7월 인보사 K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고 무려 3,707명의 환자에게 시술됐습니다. 하지만 약품에 허가받지 않은 세포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식약처는 제품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환자들은 즉각 코오롱 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몸에 주입되어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83명의 환자들이 소송에 뛰어들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당사 주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보사 K주는 1핵과 2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 다 연골세포로 만들었다고 식약처 신고에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2핵 안에 신장세포가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장세포는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암 발병 논란도 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보사 K주를 품목 허가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떤 입장일까? 인보사 사태와 관련하여 허가와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거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인보사 K주에 대한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인보사 K주를 맞은 환자들이 받았다는 품질 보증서입니다. 여기엔 인보사 K주가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해 품질과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인보사 K주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든 1핵과 치료 기능을 강화하는 유전자를 넣은 2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놀랍게도 2핵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인체 내 세포 중에서도 신장세포는 암세포와 마찬가지로 무한 증식한다는 특성이 있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약 2년간 전국 438개 병의원을 통해 무려 3,707명의 환자들에게 시술됐다는 인보사 K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K주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추정 60분이 취재를 시작한 이후 인보사 K주로 인한 부작용을 주장하는 이들의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에서 30년간 배농사를 짓고 있는 박용진 씨.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보사 K주를 시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박 씨 무릎 상태는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거 맞고 나서 막 무릎에 물이 차고 또 붓고 또 다리도 안 절었는데 저렇게 절고. 아버님 일하실 때 어떨 때가 제일 가장 힘드세요? 다리가 무릎이 불편하시면? 다 힘들어요, 다. 걸어 다닐 때나 저런 거는 이제 약을 칠 때는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니까 그때 막 한층 피곤하면 막 다리가 지가 나요, 이게. 이렇게 더 많이 아프시게 된 게 인보사를 맞고 난 다음에? 예, 인보사 맞기 전에는 이렇지가 않았어요. 어느 정도 걸어 다니고 산에도 좀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다리가 저니까 창피해서 이게 아직까지 농사꾼으로 치면 나는 한창 때라면 총각이라면 총각. 80 먹은 사람도 뻘창하게 일하고 그러는데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하니까 아주 창피해서 죽겠어요. 불과 58세의 나이. 다리 아픈데 좀 지팽이도 좀 더 짚고 많이 붓네. 또 부었네. 또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거. 이게 어떻게 이게 스스로 이렇게 해도. 이게 그만. 이거는 좀 이렇게 앞을 보는데 이게 이쪽으로 돌아갔어요. 뭘 들고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뭐 발이. 이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 발이 따라 들어가야 좀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심각할 정도로 휘어진 박용진 씨의 다리. 극심한 통증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약을 이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이게 보스엘리아 한. 이거는 아까 그거 어쨌어? 홍합 핏물. 그거는 이제 했어.
점심 때 이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진통제로 버티고 있지만 박 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이제. 조금 뭐가 아프면 그것 때문에 그런가 막 이런 생각도 들 거고 뭘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식약처나 코롱 측에서는 이 약이 안전하다라고 다시 발표를 했거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진짜 안 아픈데 뭐 나는 안 아프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꾼이라 뭐 아는 것도 없고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지. 취소가 될 거를 허가를 해줬다는 거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인보사 K주를 시술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보기로 했습니다. 총 120명의 환자들에게 인보사 K주의 효과와 안정성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3주에 걸쳐 보내온 답변서를 분석해봤습니다. 인보사 K주의 통증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무려 101명의 응답자가 통증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인보사 K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무려 90% 이상이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몸속에 시한폭탄을 떠안고 사는 것 같다는 이들. 혹시 암에 걸릴까 봐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신장세포 중 문제의 293 세포는 얼마나 위험한 것일까? 우리는 직접 293 세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산된 태아의 신장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삽입해 만들어졌다는 293 세포. 이 세포를 판매하는 회사의 293 세포에 대해 물었습니다. Do you use the cells for the medical purposes, or do you use it? All of our products are sold for research purposes only. Oh, why is that? We don't allow use for, diagnostics or therapeutics. We're a research tools company. We specifically state in our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293 세포는 실험실 연구용으로만 판매된다는 것. 이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인보사 K주에 대한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약처는 이게 이제 종양을 유발하는 세포가 2주 만에 사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좀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는 실외에서 실험실에서 실험한 거잖아요. 실제로 환자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지난 26일 코오롱 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열렸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인보사 K주가 안전하다고 말해왔던 식약처가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인보사 K주의 종양 유발 가능성을 인정한 겁니다. 매우 임기응변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내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린 결과를 발표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뒤집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약처가 그나마 떨어져 있는 신뢰도를 더 낮추는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인보사 K주의 개발사인 코오롱 생명과학을 찾아가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31일 이후 인보사 K주의 생산은 완전히 멈춘 상태. 이미 만들어 놓았던 약품들 역시 무기한 냉동 보관 중이었습니다. 연골 세포로 만들었다는 인보사 K주 안에 신장 세포가 들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연구 노트라든지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연구자분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이지요. 현재까지는 정확한 그 당시의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장세포 293이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정확히는 알 수가 없죠.
293 세포, 어떤 세포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좀 보고 계시나요? 예,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근거는 바로 이 약이 물론 처음에 명칭이 잘못됐지만 그 성분 자체는 그 처음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똑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 성분을 가지고 연구실 실험, 전임상 단계, 동물 실험, 그리고 인체 실험까지 다 마쳤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한 약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지만 전문가는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은 업무 A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려면 정말 A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A가 없거나 또는 B가 있으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게임의 전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A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심사를 했는데 실제는 B였었어요. 그러면 A를 전제로 해서 우리가 평가했던 모든 것은 다 무의입니다. 그건 다시 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인 것을 만약에 알았다라고 한다면 임상시험을 과연 허가했었겠느냐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신장세포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외부에 드러난 것일까? 저희 코롱 티슈진에서 FDA 보고를 했고요. 세포의 STR 분석 결과 세포의 유래에 대한 특성 분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걸 FDA 보고를 했고 그 사실을 코롱 생명과학에 알려왔고 그거를 식약처에 저희도 이제 보고를 했던 겁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케이주의 미국 판매를 위해 미국 내에서 임상 3상 시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도중 신장세포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 FDA는 코오롱 측의 보고를 듣고 임상시험을 중지했습니다. 신장세포 293의 종양 유발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코오롱 측은 식약처에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인보사가 이제 미국에서 시장 진출을 위해서 임상시험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거나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밝혀졌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식약처는 영영 몰랐을 거고 그러면 피해자들은 지금 현재 3,700명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어떤 부작용을 호소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신장세포의 존재를 알린 3월 22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31일에서야 행정조치를 내립니다. 보고를 받고도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우리는 식약처에 정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며 최종 보고를 기다리느라 일주일이 소요됐다고 답합니다. 저희도 물어봤죠. 왜 이거를 금방 중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돌아온 답변이 좀 황당한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지했다가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 식약처를 대상으로 해서 국내 제품은 문제가 있는 거 확인이 안 되는데 왜 중지하냐고 문제 제기하면은 본인들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곤란한 부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식약처가 판매 중지 조치를 미룬 일주일 사이 인보사 케이주를 시술받은 환자가 27명이나 됩니다. 7날 맞으신 거죠? 정확하게 3월 29일 날 맞았습니다. 아, 하루 전에 맞으신 거네요, 예, 그때까지는 뭐 제가 그런 일이라고 그런 뉴스를 3월 22일 날 알았다고 하면은 제가 정말 안 맞죠. 예. 맞을 이유가 누가 있겠습니까? 맞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겁도 나고 내 다 지금 잘못되는 거 아닌가. 또 다른 그게 뭐 그 세포가 다른 장기에 또 뭐 문제가 일으켜서 진짜 암에 걸리지 않나 막 그런 막 좀 두려움 같은 것도 좀 느꼈었고요. 3월 27일인가 그 정도 돼요. 맞았더니 3일인가 있다가 그 인도에서 이제 그 뉴스가 터진 거예요.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알고 그러면 조치를 빨리 취했어야 하는데 알았는데도 약을 시판을 했다는 것은 너무 배신감이 느끼지. 그렇잖아요. 이후 식약처는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6개월 이내에 유전자 검사, 이상 반응 검사 등 1차 검진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최초 저희가 6개월 안에는 일단 1차 검진을 다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1회씩 10년 동안은 저희 검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년은 문진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는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조치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을까? 취재 도중 만난 인보사 K주 시술 환자들에게 확인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서 이제 저가 사인해서 줬어요. 뭔가 조치가 들어간 있는 게 한 건도 없잖아요. 빨리 일단 동의서 해가지고 보낸 사람들은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동의서 뭐 그걸 해는가 그런 거더라고요. 이름 쓰고 사인하고 그런 거 해가지고 아마 장기 출력 조사 하려면 그걸 사인을 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했어요. 그걸. 검사가 언제 진행되는 것인지 병원 측에 문의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하는가요? 그 일정까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추적 조사라는 게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약청에서 추적 조사는 이겁니다라고 제시한 건 없는데 그거는 아직은 없어요. 병원에서 아직 병원으로는 정보가 안 왔어요. 그러면 나는 그 등록은 돼 있는가요? 아직 저희 병원 쪽에서 다 취합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예. 뭐 취합 다 되면은 한꺼번에 등록을 올릴 생각입니다. 시작해서 뭐 내려온 것도 없다는 보낸 지가 벌써 2달이 넘었는데. 연락을 빨리 해야 그게 터졌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지부지 되겠죠 뭐. 나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보통? 암 발병 후 답답한 마음에 식약처에 연락을 했었다는 정미정 씨 가족. 그런데 네, 바이오의 분포가 같은 18년도 1월달에 그 인보사 주사 맞고 지금 막가정 돼가지고 네네 그 조직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병원에 얘기를 하셔갖고 조직은 그 샘플을 좀 보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서 회사에 연락해서 검사 활동 조직 검사를 해야 되니까 조직 보관 좀 잘해달라고 얘기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약처 측에서는 본인들이 조치를 취해준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그날 이후로는 뭐 제 신상에도 물어보지도 않고 제 전화번호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날 이후로 끝나버렸죠. 나는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회수를 하든지 뭐 저기를 해서 할 줄 알았죠. 그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일절 그런 것도 없고 식약처에서 한다는 거는 조금 믿음이 안 가요.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K주 시술 환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1차 건강검진을 완료하겠다고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르는 동안 진척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추정 60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이 답변서를 통해 확인한 것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말뿐입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코오롱생명과학 측과 품목 허가 취소, 집행정지 소송을 벌일 당시 법원에서 인보사 K주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인보사 K주의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주사 부위 통증 등 보고된 부작용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까지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다고 또 한 번 입장이 바뀝니다. 식약처 자료에 의하면 지난 5월 27일 기준 인보사 K주 시판 후 보고된 이상 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등 모두 311건입니다. 의약품의 경우 일단 환자의 몸속에 들어가면 어떤 반응을 유발할지 알 수도 없고 시술 전으로 돌이킬 수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식약처는 대체 어떤 근거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확신하는 걸까요? 식약처의 인보사 K주 허가 과정에도 커다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따져 판매 허가를 내립니다. 인보사 K주는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습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관련 법에 따라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의약품이 유전 질환, 암 등 희귀 난치병 환자를 위한 치료제이거나 기존 치료법과 비교해 안전성과 효능이 명백하게 개선된 약품이어야 합니다. (2017년 4월) 시작처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인보사 K주가 유전자 치료제 풍목 허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회의였습니다. 이 약의 관절염 치료가 구조 개선입니까? 증상 완화입니까? 증상 완화입니다. 증상 완화를 위해 유전자 치료제의 위험성을 가져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증상 개선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진통제 투여로 간단히 해결되는 기존 치료가 있으므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차 중앙약심위에 참가한 심의위원 7명 중 6명이 인보사 K주의 풍목 허가를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총 3가지였습니다. 첫째, 유사계열 의약품과 비교한 자료가 없고, 둘째, 기존 치료제보다 효능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으며, 셋째, 통증 완화 효과보다 유전자 치료제가 가진 위험성이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불과 2달 뒤 인보사 K주의 풍목 허가를 논의하기 위해 또다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100점 만점에서 15점 정도가 개선되면 약의 치료적 효과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약은 24점입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임상시험을 했고 유효성, 안정성 측면에서 통계적 입증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안정성, 유효성 개선은 기존 치료 대비 간접적인 비교를 통해서라도 개선을 증명한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회의와는 정반대의 결론. 2차 중앙약심위에서는 인보사 K주는 안정성과 효용성이 입증됐다는 이유로 품목 허가를 찬성합니다. 2달 만에 결론이 뒤집힌 이유는 뭘까? 우리는 당시 2차 중앙약심위에 참가했던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12명의 심의위원들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인보사 K주의 품목 허가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어렵게 우리를 만나준 한 심의위원, 그는 2차 중앙약심위 회의에 결론이 뒤집힌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1차 약심이랑 2차 약심이 걸 읽어보면 분위기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우리 두 번째 위원회 할 적에는요. 이번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비교적 찬성 의견을 많이 내셨었어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긴 하지만은 중간에도 보면 외국에서도 뭐 이런 자료만 요구한다라는 식의 얘기하신 분들이 다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또 다른 심의위원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이오약품, 유전자 치료제 연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괜찮다, 이런 게 활성화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불과 2달 만에 다시 열린 회의에 새롭게 투입됐다는 7명의 심의위원. 이들의 경력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실제 7명 중 무려 4명이 바이오 제약업계 관계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번 공문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만남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차 연락을 취한 끝에야 한 심의위원과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뭐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 바이오 업체 대표를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참여하시는 게 실은 적절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거든요. 아니 그때는 내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상장되는 회사도 아니었고 교수로서 순수하게 중앙약심은 내가 한 20몇 년 동안 하고 있어. 바이오 어떤 산업을 키워오는
국가기획이라든지 예. 국가계획이라든지 뭐 예. 시각처 문제라든지 산업계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예. 가급적이면 한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2차 약심이 당시 허가를 낸 부분이 정당했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글쎄, 나는 뭐 절차상에 저는 허가는 내고 안 내고는 약심에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를 말아주시기 바라고요. 중앙약심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설대우 교수. 그는 회의가 2달 만에 다시 열렸다는 사실 역시 몹시 이상하다고 주장합니다. 부결이 됐는데 2달 후에 단지 부결이 된 거를 이때는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승인을 하기 위해서 사람만 바꿔가지고 같은 회의를 했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위원장이 다른 위원회에서 재심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다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보사 K주 품목 허가에 관한 회의는 왜 2번이나 열렸던 걸까? 인보사 K주 허가 당시 식약처장을 만나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와의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2번 열린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차 약심에서 내린 결론 가지고 또 코롱에다 보완 내렸고 코롱에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는 된다고 그래놓고 왜 지금은 안 된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저걸 하자 그래서 다시 2차 약심을 하고 양쪽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게 2차 약심에서 양쪽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본 것이고요. 약심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 생명과학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이유는 뭘까?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바이오 의약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바이오 메디컬 기술이 국내는 물론 지구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 것입니다. 식약처 역시 정부 방침에 따라 바이오 업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식약처가 제약회사들이나 바이오 회사들한테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가입되어 있는 제품이었고 그래서 그런 마중물 사업 과정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나로 이 제품을 조금 더 잘 도와줘야 되겠다, 더 밀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환자의 안전이나 환자의 그런 건강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런 산업적인 목적,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아마 이 인보사가 절차가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당시 식약처는 인보사 K주의 허가 심사 등과 관련해 무료 상담을 해줬다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습니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며 인보사 K주 개발에 최소 14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식약처도 제약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힘써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우선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 때 처음으로 식약청에서 처로 승격이 되면서 식약청에서 처로 승격된 이후로 이제 식약처도 독자적인 법이나 정책에 대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법률들이 제약산업 육성에 관련된 포커스로, 그러니까 이 의약품을 어떻게 규제할 것에 대한 내용을 법제화하기보다는 대부분 다 이거를 입법화할 때는 대부분 다 제약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거냐에 대한 그런 포커스로 입법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2018년 12월 코오롱 생명과학 측은 인보사 K주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보사 K주에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대체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약품 개발 과정부터 식약처의 허가 과정까지 모든 것이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 속았다는 입장을 계속 내세우며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가 인보사 K주의 주성분이 바뀐 사실을 관리감독 소홀로 알지 못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고도 허가해줬다면 이는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식약처의 무능과 무책임이 여론의 질타를 받은 건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국회 앞 보슬비가 내리던 날 1인 시위를 벌인 이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강윤희 위원이었습니다. 환자 안전 관심 없는 식약처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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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왜 1인 시위를 시작하게 된 걸까? 식약처에 와서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많은 의견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식약처를 떠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회사나 병원이 이렇게 문제가 심각했다면 저는 그냥 그만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회사나 병원이 발전할 수는 없고 그건 그 사람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식약처는 그만두기가 좀 어려운 게 반드시 잘 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상태를 두고 그냥 그만둘 수가 없는 거죠.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계획서를 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는 강윤희 위원. 그녀는 식약처의 속사정을 우리에게 털어놓습니다. 식약처에서 이제 의사들을 임상심사위원이라는 좀 파격적인 제도로서 채용하게 된 데에는 임상시험 검토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외부에서 많은 이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좀 더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임상심사위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6월 한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신약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중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의사들로 구성된 임상심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인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내부적으로 임상시험 계획서를 검토하는데 몇 명의 의사가 필요한가? 내부적으로 계산했을 때 49명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15명이 있는데 2명은 지금 육아휴직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13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건을 하루에 한 달에 처리를 하는 거죠? 요즘 임상심사위원들 중에 어떤 한 분은 하루에 한 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하나를 검토하는데 제 생각에 충분히 검토하려면 최소 일주일 걸립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위원들이 1년 동안 검토해야 하는 임상시험 계획서만 약 650건. 한 임상위원이 1년에 50여 건의 계획서를 살펴보는 셈입니다. 사람의 투약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네네. 이 결정하는 게 되게 이제 부실하게 좀 이루어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약물 부작용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이 우리나라도 임상시험 중에만 수십 명이에요. 자기가 약물 부작용으로 죽는 것도 모르고 죽어가는 환자들도 진짜 불쌍한 겁니다. 제가 그분들 생각해서 사실 1인 시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강윤희 위원은 식약처의 중요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중앙약사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이름과 소속의 계획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자신의 과학자로서의 양심만을 가지고 얘기할까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특히 허가와 같은 아주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그래서 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도 아주 중대한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식약처 그때 당시에 자료 같은 걸 줬을 때 저도 이 중앙약심이라는 데가 1시간 회의하는데요. 1시간에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어요. 충분히 자료를 보고 제가 구글에 인터넷 찾아보고 문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서 이거에 대해서 토론만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들만 우선 이제 답변을 주면 뭐 그런 걸 맞춰서 저희가 회의가 가부 대부분 이제 이거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내용을 하기가 힘들고요. 식약처는 본인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데 뭔가 불리할 것 같으면 중앙약심이 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된 거에 대해서는 중앙약심이 결정을 해줬다. 보통 중앙약심위가 식약처의 거수기로 작용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FDA에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식품, 의약품에 관한 다양한 안건들이 자문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미국 식품의약국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30여 명의 전문가들은 미리 해당 안건에 대한 자료를 받아 충분히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영상은 속기록과 함께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됩니다. 국내에서 신약 개발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식약처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를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식약처가 이렇게 규제를 운영하겠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이해함으로써 어떤 신약 개발의 과정을 더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단계도 줄일 수 있고 이렇다는 거죠. 지난달 국회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였습니다. 인보사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식약처의 인허가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첨단 재생 의료법이 오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이른바 첨단 재생 의료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는 식약처장이 의약품을 지정해 신속히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약품은 바이오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조건부 허가가 결정되면 해당 의약품은 임상 3상을 진행하지 않고 시판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투약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지는 걸까? 전문가들은 첨단 재생 의료법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제약산업의 논리만으로 임상 자체를 조건부 면제해달라는 게 그 첨생법의 취지거든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약품에 있어서만큼은 안전하고 효능도 인정되는 약을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만 인정된다고 하면 약이 아닌 거죠. 지난 4월 이의경 식약처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발언합니다. 우리나라 그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신약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행착오가 다소 있긴 하지만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도 있어서 다소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좀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힘을 합해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면 환자한테 조금 더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식약처장의 발언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산자부나 미래정통과학부나 이런 데서 약품을 이렇게 규제를 해가지고 이게 산업 진입이 안 돼서 해외랑 비교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주장하는 거는 좀 납득이 되는데 식약처는 그런 부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감사원이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을 축소하고 감사를 좀 이렇게 관용적으로 하겠다라고 주장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미국 FDA는 의약품 개발의 어떤 조력자이면서 심판관이지 선수가 아니에요. 선수는 제약기업, 바이오 기업이죠. 근데 한국의 식약처는 가끔씩 본인이 심판관 또는 어떤 불편부당한 중재자라고 하는 관점을 잊어버리고 갑자기 그라운드로 나와요. 본인이 선수인 것처럼 해요. 하지만 지난 2일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결국 통과됐습니다. 우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식약처는 서면을 통해 첨단 재생 의료법은 치료법이 없는 환자를 위한 치료 확대가 목적이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운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의약품의 부실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허가 심사 역량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보사 사태 하나도 해결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뭐 규제 혁신, 산업 진흥 역할까지를 감당을 하겠다고 안정성을 관리하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약처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강현희 위원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식약처의 명예라는 게 뭐냐?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게 식약처의 명예가 아니냐? 만약에 그 명예 말고 또 다른 어떤 명예가 있어서 제가 그 명예를 훼손했다면 징계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전에 관심을 안 쓸 거면 그냥 아예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식품의약품 허가처로 바꾸시든지 안전이란 말을 쓰실 거면 정말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추정 60분은 비어가 대동맥 스텐트의 유통 실태를 취재해 방송했었습니다. 당시 식약처는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다. 우리가 취재 도중 사실을 알리자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임상 전문의 등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한 결과 의학적 위험성이 크지 않고 정기 검사를 통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보사 K주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식약처의 입장은 이와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고 15년간 환자를 장기 추적 관찰하겠다는 것입니다. 통렬한 자기 반성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설립 목적 역시 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해 국민을 건강하게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추정 60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의약품을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아닌 산업 육성과 경제 성장의 도구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머리부터 골반이고 다리고 뼈 다 퍼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암보험 청구하기 전까지 삼성을 최고의 보험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굉장한 배신감, 좌절감. 지나가는 차도 보고 사람도 보고 자유롭게 다니고 싶어요.